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여행의 발견 준비되어 있는데 여행의 발견에서는 계곡하고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있죠? 네. 오늘 요리 시간에는 여름 김치 특집 3탄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 예보가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내륙 지역은 본격 장마철에 돌입합니다. 잠시 뒤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에는 다소 많고 또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보다는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는 1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전북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60에서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4.1도, 광주는 25.4도로 온화한데요.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전 29도, 광주는 28도로 연일 이어졌던 35도 안팎의 폭염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강하게 퍼붓는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비로 인해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기상예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입니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하며 보건 위기를 낳고 있는 아프리카 풍토병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어제 질병청은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이던 내국인 A씨에 대해서 유전자 정폭,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1일 오후 4시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한테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공항 격리시설에 있다가 지금 국가 지정 병원에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로 판정된 A씨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네, 입국 전인 지난 18일부터 두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입국 당시에는 37도의 미열이 있었고 인후통, 무기력감, 피로 등 전신 증상을 비롯해 피부 병변도 보였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원숭이 두창 확진될 경우 발열, 발진, 두통, 경류통, 허리 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인 발진은 보통 발열 후 3일 이내에 일어납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했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자연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접촉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숭이 두창, 호흡기 전파도 가능은 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감염자 9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국가로 장거리 비행을 했으나 비행기 내 감염 사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특별히 밀접 접촉자와 접촉하지 않는 이상
접촉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감염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원숭이 두창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강화된 발열 기준을 적용해 해외 유입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아직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 전용으로 개발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에 천연두 치료제로 만들어졌던 테코비리마트라는 치료제가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인데요. 질병관리청 오는 7월 중 약 500명분의 비리마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원숭이 두창 공포를 느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경계는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기쁜 소식입니다. 누리호 위성 양방향 교신 성공입니다. 그저께 누리호는 우주에 싣고 간 성능 검정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임무를 완성했는데요. 누리호 발사 후 41분 만에 남극 세종기지와 첫 접속을 시작하였고 발사 당일에만 5번에 걸쳐 자기 정보를 지상국에 알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궤도에 안착한 성능 검정 위성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양방향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처럼 지상국과의 위성 교신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교신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성능 검증 위성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네, 우선 7일 동안 안정화하면서 위성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오는 29일부터는 성능 검정 위성 안에 내장된 초소형 위성인 큐브 위성을 4기 하나씩 바깥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 큐브 위성 4기는 국내 대학에서 각각 만들어졌는데요. 지구 관측과 미세먼지 관찰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큐브 위성은 이틀 간격으로 이제 바깥으로 사출되는데 네. 왜 이 이유가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사출되는가 하면 그때 가해지는 충격으로 성능 검정 위성 자체의 어떤 위치가 흐트러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능 검정 위성은 앞으로 한 달간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총 2년 동안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의 본래 임무는 뭡니까? 사실 성능 검정 위성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정말 우주 핵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온도차를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발열전지. 두 번째는 위성 자세를 잡아주는 제어 모멘트 자위. 그리고 성능 검증을 원격으로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S밴드 안테나 등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이 실제 우주 환경에서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의 성공 덕분에 그래도 뭐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맞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역시 기쁜 소식인데요. 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70만 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받은 교통포인트는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망 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그다음에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네. 소식일 텐데요. 그러면 임산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까 제가 서울시에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합니다. 임신한 지 3개월 혹은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시작하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업이 시작하는 7월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용 홈페이지 서울맘케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소지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오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출산한 후에 바로 지원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못 가니까 그렇죠. 대리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꼼꼼히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요. 출산 후라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임산부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출산자의 명의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출산자의 신용카드, 체크까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지연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곳의 멋진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담는 순서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 이번 주는 어디 가죠? 네, 오늘은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해조류잖아요. 이 미역과 다시마의 고장인 기장으로 떠나봤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와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저 잠깐 했는데 허리 아프네. 안 아프세요? 떴다 우리 동네 그 세 번째 이야기. 바다양 가득한 고장 기장에서 시작합니다. 행복한 아침 떴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개그맨 김민기. 국민 딸내미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이 사방이 지금 바다로 뒤덮였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윤서 씨? 뻥 뚫렸어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의 고향이죠. 고향. 바로 제가 부산 아가씨거든요. 부산 아가씨. 부산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기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기장이구나. 항구 도시 부산에서도 물맑기로 유명한 기장군. 지금부터 그 매력에 빠져보시죠. 야, 속이 뻥 뚫린다, 뻥 뚫려. 저 푸른 바다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 라랄라라 파도의 집을 어떻게 짓냐고. 라랄랄라 해서 라랄랄라 지금. 야, 진짜 이런 게 그림이다, 이런 게 그림. 나도 내가 그림이지. 추상화야? 너무 이쁘다. 와. 한 폭의 추상화든 풍경화든 아무튼 그림 같은 배경을 벗삼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부산 속 유럽이란 별칭을 지닌 곳인데요. 기장을 찾는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는 죽성 드림 세트장입니다. 약간 보기만 해도 유럽에 오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약간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그 되게 몰디브라고 하나요? 되게 이쁜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그리스 그 파란색 그 이온 음료.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옷을 입고 왔잖아요. 따리리리리라라 따리레 딴따라. 음료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액자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바닷가 절벽이 세트장을 뒤로하고 서둘러 도착한 이곳은 자, 가시죠. 아니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이거 그냥 빵집이잖아요. 바로 이 기장 빵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민기 씨, 이거 그냥 다시마잖아요. 다시마. 기장에 지금 다시마가 얼마나 많은데. 이 밑에 다 다시마예요. 다시마. 이게 뭐? 이게 다시마.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다시마가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뚱뚱해? 이게 바로 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장 다시마 파이입니다. 이게 파이라고요? 네네네, 파이예요. 빵이요? 파이. 들어는 보셨나요? 기장의 명물 다시마로 만든 파이와 미역으로 맛을 낸 스콘입니다. 야,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대박. 드디어 상상 속에만 있던 게 드디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와 너무 특이한데요 진짜로? 네, 이거는 이제
기장 다시마 파이. 이거는 기장 미역 스콘. 미역 와. 스콘. 자, 먹어봅시다. 이게 다시마 파이. 와. 네.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약간 느낌이 다시마를 좀 이렇게 겹겹이 싸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헬추리처럼 네. 헬추리를 해놨어요, 여기. 먹읍시다. 처음 보는 비주얼, 처음 보는 맛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 다시마가 들어가서 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짭조름한 맛있는 그 향 있잖아요. 와. 그게 딱 가미가 돼서 빵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시마가. 처음 알았어요, 다시마가 빵이랑 잘 어울린다는 거를. 저는 미역 스콘 시식에 도전해 봤습니다. 약간은 좀 안은 촉촉하지만 겉에 그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미역이 이 촉촉하게 감싸주는 느낌? 미역 품은 스콘 강력 추천합니다. 아 근데 본부장님 너무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다시마 파이랑 미역 고동 스콘. 좀 이- 생소해요. 너무 생소해요. 네. 이 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좀 개발하게 된 계기가 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여기 부산 기장은 미역하고 다시마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네. 최고의 상품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식탁 위 반찬뿐만 아니라 이제는 빵의 재료로까지 쓰이게 된 미역과 다시마.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전통 방식.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통 방식이 옛날 그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그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할 수가 없는 방법. 아 이 방법 아니고서는 다르게 할 수 없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펴서 해풍에 자연 건조를 시켜야 다시마 고유의 향과 빛깔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 자칭 국민 아들내미, 딸내미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잠시 건조 작업에 동참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그 기장에서 나는 이 다시마 올해 품질은 어때요? 품질은 그 청소 A급입니다. A급입니다. 최상급. 예. 그러면 올해 다시마 농사는 풍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초장기에는 그 작황이 참 좋았었는데 전례 없는 3월 달에 파도가 세게 오는 바람에 한 30-40%가 떨어져 갖고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은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해서 기장 미역과 다시마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해조류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은 기장 미역 다시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기장군 해조류 육종 융합센터로서 네네. 기장미역에 있는 그 종자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업인한테 보급하는 이런 이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찾아간 날에도 한수원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한수원 고위원들 본부에서는 기장군 해조류 육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사업은 좀 장기적인 보는 계획이 필요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수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장군의 가장 핵심적인 다시마, 미역 그런 쪽에서 지금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기장 앞바다에서 5월에 채묘한 종자를 배양하는 것은 물론 수온대별 성장 상태를 다양하게 연구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키워진 종자는 가을부터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해피타임입니다. 이야 아버님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님? 이게 지금 한상 쫙 차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이건 순살 전복 미역국. 예. 요거는 전복 미역국. 예. 요거는 미역
미역, 전복, 죽. 우리 또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아버님이 또 든든하게 이제 먹고 서울 올라가라고. 이렇게 푸짐한 한상을 차려주시네요 저희한테. 어우 그럼 너무 뭐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뭐 마다할 리가 없죠. 네.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뽀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온 기장 미역국. 보약이 따로 없었는데요. 아 맞다. 아버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그 미역과 다시마가 수확이 좀 저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조한 이유는 여기 기장간 바다에는 파도가 셉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 미역 시설해놓은 거는 파도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파도가 너무 셉니다. 근데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기장 미역 다시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 연도는 좀 약간 저조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기장 미역 다시마가 풍년이 되길 기도하며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 기장의 아버지 김보생 떴다 우리 동네 기장으로 놀러오세요.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손꼽히는 기장의 미역과 다시마.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명성을 잇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모여 앞으로도 명성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기장미역은 그 자체가 브랜드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기장 그 옆에 저 대변항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멸치 축제 같은 것도 있어요. 오, 네. 멸치가 이만해요. 정말 이만해요? 그 멸치회 이렇게 해서 먹는 그 네. 맛도 있고 한번 다녀오실 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인데요. 우리 안전운전자, 모범 운전자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인데 우회전 이쪽 길에서 그동안 계속 안전 모범 운전자들이 나오셨는데 네네. 지난주에는 못 뵀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회전 구간 최초로 모범 운전자가 나오지 않았던 김포시를 네. 다시 한번 찾았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잠깐만, 박사님, 저 트럭 뭐죠? 앞에 있는 횡단보도까지도 잘 지켜주셨는데 좀 위험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도로도 보입니다.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입니다. 네,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으러 떠나다닌 지도 한 2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모범 안전 운전자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화물차 운전자분이셨는데 아. 화물차 운전자분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하셨던 첫 번째 분이셨어요. 저는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이 됐지만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지금 촬영을 못 하시고 그냥 가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시거든요. 예.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이상주 씨, 예, 당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제가 왜 뭔 잘못했죠? 이상주 씨, 예. 매주 안전선서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사수하는 멋진 모습에 보행자들이 심장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거 나 주십시오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정연일입니다. 김포시는 운전 의식이 조금 어떤가요? 예. 김포는 네. 교통부 주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2020년도에 전국 4위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2위였고 방향 지시 등 점등률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 많으면 10명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두 자릿수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한번 상황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찰 장소는 김포시 마산동. 5천 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고 주민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량도 많은 구간이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 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부터 이제 상황실에서 관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조금 차량도 있고 이동 인구도 조금 보입니다. 자전거를 탄 친구도 보이고요. 예. 오늘은 또 어디서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나요? 고깃집 있죠. 아, 고깃집이요? 아, 그래서 약간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렇죠. 고기 기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고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냥 고기는 주식이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고깃집에서 과연 진짜로 두 자릿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터졌어요. 정리했어요. 자,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자, 바뀔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쓰면 돼요. 정지선 뒤에 쓰면 돼요. 쓰면 돼요. 섰어요. 자, 정선에 섰어요. 자, 지금 신기록이에요. 지금 나오면 신기록이에요. 지금 나오면 신기록 5분도 안 됐어요. 지금 나오면 신기록이에요. 과연 보행자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모범 안전 운전자가 맞을지 기대해보는데 결과는 성공했어요. 신기록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5분도 안 돼서 지금 신기록. 잡아!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러 출발! 마산동의 모범 안전 운전자 김은화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직진하면서 한번 신호에 걸리셨고 우회전하다가 바로 또 신호에 걸렸어요. 두 번 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폭이 좁은 데 비해서 이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네. 웬만하면 좀 많이 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를 뽑으시면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만에 나타난 마산동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받게 될 선물은 와!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메뉴, 저녁 메뉴 뭐였습니까? 김치찌개? 그리고 오늘 저녁 아직도 김치찌개입니까? 김치찌개에 소고기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상 최초로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저희가 오자마자 자, 오토바이 이륜차가 섰어요. 이륜차 완전 정지했어요. 이륜차가 처음 섰는데 나오네. 그게 이제 다 지나가고 가면 인정인 거죠? 예. 정지선 뒤에 완벽하게 정차한 이륜차. 그동안 이륜차 모범 안전 운전자는 없었는데 드디어 나타나나요? 이륜차 성공했어요. 이륜차 잡아주세요. 이륜차 최초예요. 저분을 꼭 만나야 돼요. 자, 가자. 아이 저기 거시기 나 지금 조금 바빠서 갑니다. 야, 안타깝습니다. 그냥 가셨어요. 저희가 이륜차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저분은 꼭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오토바이 끌고 그대로 백화점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줘서 감사드린 인사 한번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 오늘 지금 분위기가 10분도 안 돼서 승용차 한 분 나오고 이륜차 한 분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주차장 들어가면은 주차권 나오듯이 그냥 거기다가 그냥 백화점 상품권 넣어놓고 그냥 갈 때 그냥 뽑아가라고 그냥 하나씩. 지키면은 나오고. 네, 지키면 안 나오고 뽑아가라고. 잠깐만, 박사님, 저 트럭 뭐죠? 여느 차들과 같이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불법 유턴을 강행하는 트럭. 그대로 직진까지 하며 보행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위협하는 돌발 행동. 왜 저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빨간불에 정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우회전일 때는 안 서도 되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빨간 신호에 안 걸리게 해서 다시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으로 나가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저런 운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하셔야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재밌어요. 지금도 우리 할머님이 아직 다 건너기 전에 우리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친구의 발이 두 발짝이죠. 좋았던 초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듯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범 안전운전자.
예, 굉장히 조금 모범 안전 운전자도 많이 나오는 도로지만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도로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뒤에 지금 차량 이동이 조금 많은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랑 조금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도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보십시오. 자, 나옵니다. 섰어요. 자, 정선생 섰어요. 자, 밖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밖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나왔다. 나왔어요. 잠깐만요. 또 나왔어요.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내려가지 않았죠? 왜 그런 거죠? 방향 지시를 안 켜셨어요. 그죠? 사실 확인을 위해 카메라를 다시 돌려보는데 서행하며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의 방향 지시등, 미점등 확인 완료. 모든 신호를 잘 지켰지만 본인 차량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거 이게 좀 뭐 중요한 건가요? 보행자 입장에서도 방향 지시를 켰구나 하면은 이 차가 일로 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측도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이 저 차가 옆으로 갈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크군요, 사람이. 잠깐만요, 이런 저 얘기를 하는 차가- 도중에도 지금 이번엔 방향 지시등을 잘 켜고 우회전하는 차량 등장. 정지선 뒤에 일시 정지까지 완벽하다. 과연 완벽하게 정지선 한 다 2m 전에 지금 쓰고 서 있으세요, 계속. 자, 이런 말할 시간 없어요. 뛰세요. 자, 나왔습니다. 가자! 자, 어디 계십니까? 가세요. 마산동의 세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전유정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왜 잠깐 멈추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정지선 뒤에서 정지를 해주신 다음에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넌 후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지켜야 될 거를 지키신 분에게 뭘 드리고 있습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자, 하나 뽑아주시죠. 예.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 중 모범 안전운전자의 선택은 자, 백화점 상품권. 누구시죠? 저희 같이 친구예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5만 원씩 나눠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예, 한마디 해주시죠. 예. 교통법규 모든 국민이 잘 지키는 그날까지 파이팅! 저희가 이게 2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오늘 몇 분 나오셨죠? 3분 나오셨어요. 3분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3분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둘둘둘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당분간 3으로 쭉 가다가 예.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4 가는 거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든 모범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차의 선장 안전 선서. 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강원도의 숨은 보석 동해시입니다. 동해 네, 좋죠. 동해시 워낙 유명한데요. 네. 위쪽으로는 강릉, 그다음 아래쪽으로는 삼척과 면해 있고요. 아름다운 정말 백두대간의 대자연과 또 맑고 깨끗한 동해 바다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여름 피서지로 무척 이제 인기가 좋은데요. 저와 함께 이제 먼저 랜선 여행 떠나보시고 올해 이제 여름 휴가 계획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여름이면은 동해로 떠나야죠. 그럼요. 네, 엄청 시원하니까 또 저는 동해시를 못 가봤지만 그 강릉 아까 말씀하신 네. 강릉이랑 그리고 속초를 갔었거든요. 오. 근데 동해시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가봤는데 혹시 KTX로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이제 KTX 이음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울역에서 동해시까지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역에서 청량역을 거쳐가지고 2시간 40분이면 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버스로도 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시면은 3시간이면은 직통으로 동해시까지 이제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태원준 작가가 준비한 동해시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첫 번째 여행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행지부터 이제 시원한 곳인데요. 사진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포인데. 네.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눈이 시원해지시죠? 네. 야, 저런 쌍폭 보기 힘든데. 네, 동해시에서 첫 번째 가봐야 될 곳 바로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무릉계곡입니다. 동해시에 이렇게 멋진 쌍폭포를 볼 수 있는 계곡이 있었어요? 네,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이제 잇고 있는데요. 사이를 흘러가지고 동해바다로 흘러드는 이제 계곡입니다. 기암괴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이어져 있고요. 아름다운 하천 지역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져서 동해안 최고의 이제 산수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피서지로도 유명하고 등산 코스로도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워낙 많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곳에 가보시면은 먼저 반드시 들러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어딜 먼저 반드시 들려? 네, 바로 5,000제곱미터나 되는 드넓은 반석인 무릉반석인데요.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함께 앉아도 충분히 넓을 정도로 굉장히 드넓은 반석인데요. 이 주변에 기암괴석들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동해시의 8대 비경 중에서 3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환상적인 장관을 끊임없이 연출을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 백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글자 새겨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당대 이름난 최고의 명필들이 한 번씩은 여길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많은 글씨들을 새겨놓고 시를 이제 읊었는데요. 그 명필가들이 이제 음각해놓은 그 글씨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누가 자기 이름 써놓고 간 줄 알았어요. 저기 명필가들이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 산이잖아요. 산에 가면은 보통 절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계곡 근처에 그 절 구경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에서 그 지역의 명사찰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무릉계곡 초입에 삼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삼화사 절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병풍으로 삼고 있어서 고요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사계절 내내 굉장히 푸른 금강송 수림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안쪽으로는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템플스테이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시원한 여름밤에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렇게 두루 보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사진 봤던 무릉계곡의 쌍폭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쌍폭포가 바로 무릉계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쉽게 가실 수는 없습니다. 좀 품을 들이셔가지고 1시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높이가 20m 정도 되는데 지금 정말 신기한 게 두 쌍폭포가 양쪽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두 쪽의 발원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폭포는 두타산 정상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층층이 쌓인 계단을 이제 타고 투명하게 흐르고 있고요. 또 오른쪽의 폭포는 청옥산에서 발원을 했습니다. 용초폭포를 이제 거쳐가지고 떨어지는 폭포고요. 즉 두 산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콜라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비가 조금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훨씬 더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번 주에 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말에 가시면은 훨씬 더 이제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장마 지나고 날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그때 가면 무더위를 싹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쌍폭포만 봐도 충분히 시원한데요. 조금만 더 품을 들이시면은 더 시원한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용추폭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용추폭포 같은 경우는 청옥산에서 또 발원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상중하 3단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서 하나하나 다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절경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선인들이 최고의 찬사를 남긴 곳이라고 합니다. 웅장한 자연과 또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정말 신선이 논일다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릉계곡 가셨다면은 앞서 보셨던 쌍폭포뿐만이 아니라 이 용추폭포까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진을 보는데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웅장하죠. 그렇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계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포. 자, 이어서 동해시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는 어딘가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알록달록한 멋진 풍경 만나보실 텐데요. 일단 역시 사진으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그림 어디 많네요. 동네인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벽화마을 생각이 나요? 예, 벽화마을이 굉장히 화사하죠. 이곳 바로 동해시에서 두 번째로 꼭 가봐야 될 곳 논골담길입니다.
논골담길. 네. 밤에 이렇게 해놨나 보다. 네, 이곳은 이제 묵호왕의 역사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감성 스토리 마을인데요. 요즘 동해시에서 가장 핫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러서 SNS에 인증샷 남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SNS에서 요즘은 벽화마을 앞에서 그 인생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샷 찍은 분들은 많은데 혹시 표과마을이에요? 네, 여기도 벽화마을이어가지고 또 여기가 독특한 이유가요. 이 묵호항이라는 항구 자체가 어항이라기보다는 산업항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태백이라든지 삼척에서 이제 함께 이제 했었던 그런 석탄들을 운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함께 좀 항구가 쇠퇴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예술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벽화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현재 벽화 골목을 이루고 있고요. 벽화를 보다 보면은 도시를 밝혔던 사람들이 일하던 모습, 게다가 지금 사라진 추억의 공간이라든지 그 당시 시절에 아버님과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또 굉장히 좀 짠해지기도 해요. 그곳에 또 어부분들의 역사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풍경도 아름답고 벽화도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가셔서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서 사진 찍으신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사한 SNS 사진 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대가 높아서 이렇게 벽화를 보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아까 벽화 사이사이로 바다가 보이던데 네. 묵호항을 볼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꼭대기까지 한 10분 정도면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10분 가까이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이쁘다. 예, 여기 올라가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묵호항뿐만이 아니라 동해시까지 다 굽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 멀리 항구를 보시다 보면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많은 배들이 또 그 울릉도 가는 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 저기서 울릉도 가죠. 네, 그리고 또 오른쪽 산기슭을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지붕집들이 쫙 펼쳐지고 또 예전부터 꼭대기에서 명태하고 오징어를 말리던 덕장이 있었거든요. 네. 덕장까지 만나보신다면은 이 농골담길을 여행하는 최고의 어떤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치 좋은 곳들 가면 꼭 유명한 등대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농골담의 어떤 중심이자 이 묵호 등대마을의 이름이 있게 한 곳이죠. 바로 묵호 등대가 있는데요. 새하얀 등대가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좀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동해하고 또 묵호항을 비추던 등대였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시면 어떤 그 전망대 역할을 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여름밤, 요즘 같은 한여름밤에 가시면은 멀리 오징어잡이 배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오징어잡이 배들에게 또 빛을 비추는 이 등대의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 영화 68년작이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아실까요? 예, 그게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기예요. 네, 어르신들은 좀 그 옛 추억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행 갔다 오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시 남는 건 사진이다. 그렇죠. 여기 농골담길 가시면 멋진 그림 앞에서 인생샷 남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해시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세 번째는 어딘가요? 세 번째는 아마 많이 아실 곳일 것 같은데요. 아마 사진만 보시더라도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긴 알죠? 저도 가서 봤었어요. 네. 여기 그 유명한 촛대바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동해시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세 번째 여행지 바로 촛대바위입니다. 이미 뭐 정답이 다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세 분은 우리나라 애국가 첫 소절의 어떤 그 경관이 펼쳐지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게 저기가요? 여기예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애국가 첫 소절의 그 주인공이 바로 촛대바위고요. 애국가 보시다 보면은 아침에 멋진 일출이 떠오르거든요. 일출 명소가 지금 보셨던 촛대바위입니다. 추암 촛대바위고요.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멋진 풍경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길게 뻗은 바위에 걸리는 그 아침 해돋이가 워낙 또 장관인 곳이었기 때문에 해돋이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위가 이렇게 초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곳은 정말 독특한 또 그런 지형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동해시 남서부 일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선 느춘군이라고 있거든요. 조선 느춘군이 있는데 이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의 전설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전설인데요. 예전에 이 추암 바닷가에서 어부가 살았는데 이제 소실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처와 좀 싸움이 붙었겠죠. 다툼이 붙었겠죠. 네. 그런 것에 이제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두 여인을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어부가 너무나 슬퍼했던 거예요. 바닷가에서 망부석처럼 망연자실 서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추암 촛대 바위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연에 있는 바위였군요. 이 촛대바위 근처에 또 볼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최근에 또 생긴 멋진 풍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추암 촛대바위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추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네,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최초의 해상 출렁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72m 정도 돼요. 그리고 폭도 2.5m 규모고요. 또 가시다 보면 아래쪽으로 투명한 그런 어떤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좀 아찔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촛대바위는 물론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림도 있고요. 또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가지고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전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함께 이제 보신다면은 더 또 짜릿하시겠죠. 네. 오늘도 출렁다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또 이번에 건너가겠어요. 그리고 여름이라 이제 해수욕장도 이제 열릴 때인데 혹시 근처에 해수욕장도 있어요? 네, 추암 촛대바위의 어떤 이름을 가진 그 추암이 해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또 동해시를 대표하는 해변이어가지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됩니다. 촛대바위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추암 해수욕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곳은 동해시하고 바로 밑에 있는 삼척시의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해안의 삼해금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기암괴석들이 계속 늘어져 있고요. 고운 백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에 가볼 만한 곳 10선으로 이제 손꼽히기도 했고요. 또 모래사장의 폭이 1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좀 여유롭게 가족들과 해수욕 즐기기 최고의 이제 풍경이 이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추암 해변도 꼭 함께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함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동해 여행을 같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행 갈 때 꼭 하는 게 거의 KTX 가 몇 시간 걸려.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뭐 토일, 금토일 해서 후딱 갔다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행은 여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KTX 이런 거 말고 예전에 왜 무궁화호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좀 천천히 가면서 주변도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풍경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목호등대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유명한 액티비티, 즐길 만한 곳들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 최근에 또 생긴 바로 작년 5월에 생겼습니다.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라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돛제비골이라는 이름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실 텐데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이제 해발고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해발고도 59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를 걸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소망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형성해 놔가지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저거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지 못하지만 걸어가면서 돈다 와라 뚝딱 하면 돈 나와. 네. 야,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체험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예,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끄럼틀의 길이가 87m나 돼요. 예,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불리고요. 전망대, 아까 보셨던 전망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참을 내려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은 스릴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도깨비골 양쪽으로 케이블 와이어를 묶여가지고 하늘 위를 달리는 하늘 자전거가 있습니다. 스카이 사이클이 있는데 체험존이네. 좀 무서워요. 공중에 떠 있어서. 근데 무섭다고 페달을 이제 밟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셔야겠죠. 저렇게 탁 해서 바다로 팍 들어가면 좋겠다. 너무 무섭지 않을까? 상상만으로, 강원도 동해시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네. 김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여름 김치 특집 그 3탄입니다. 네. 어떤 김치가 오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요, 총각김치, 그다음에 오이지, 네. 최종판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얼갈이 열무김치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이 여름에 싱그럽게 먹을 수 있는 별미김치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상추김치입니다. 상추는 밥 사 먹는 거죠. 김치가 고기 있어? 싸 먹고. 그죠. 원래 상추는 그 네. 고기 삶아 먹는 거 아니에요? 워낙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상추가 정말 국이면 국, 찌개면 찌개, 전이면 전, 김치면 김치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추 가지고 굉장히 싱그럽게 김치를 만드시면 이 여름을 굉장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특급 비법이기도 합니다. 네, 상추김치 정말 기대됩니다. 네. 상추로 김치를 만든다. 상추김치 말고는 또 준비하신 건 없어요? 오늘요, 제가 상추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상추전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 근데 그 상추김치, 상추전, 그 상추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추가요, 굉장히 비타민뿐만 아니라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네랄이 굉장히 좋아서 신진대사와 피로 회복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 여름 더위 때문에 조금 지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네. 이럴 때 이 상추 김치와 상추 전으로 여름 더위를 물리치는 원기 회복 한상을 차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상추김치, 상추전 너무 맛있겠어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일단은 상추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포기 상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치를 할 때는 우리가 잎상추 말고 이렇게 포기 상추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한 잔씩으로만 이렇게 먹어봤었는데 네. 이렇게 포기로 이렇게 상추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쌈을 싸 먹는 그 상추는 그 치마 상추라 그래갖고 한 입씩 떼어서 먹는 상추죠. 맞아요. 네. 근데 포기 상추는 이렇게 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그 꽃대 자체가 상추 김치로 만들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절임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놓고 상추 절임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열무 얼갈이처럼 절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물에다 녹여서 이걸 하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상추가 굉장히 여릿여릿하잖아요, 이파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거나 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 상추가 상처를 내서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물에다가 상추를 바로 절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상추가 부드럽게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녹이세요. 네. 녹이고 난 다음에 로빈 그것 좀 주실래요? 넣으면 될까요? 네, 제가 넣으세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 상추를 절임을 할 때는요, 이 포기가 이렇게 안쪽이 있잖아요. 안쪽에 먼저 소금물을 적시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또, 잘하시는데요. 본능인가 봐요,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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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집어넣고 묻혀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추 안에 충분하게 소금물이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절이는 시간이 좀 짧아요. 다른 거는 보통 이제 열무 얼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2시간도 절이고 했잖아요. 요거는 불과 한 30분만 절이면 충분하게 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요거 잠깐만 내려놔 주세요. 30분간 절이면 되고. 네, 30분간 절이시면 돼요. 그래서 절여 놓으면 이렇게 물에 한번 헹구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으세요. 네. 그럼 소금물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마른 홍고추거든요. 이 마른 홍고추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김치 담기 전에 이렇게 볼에다가 올려놓고요. 이걸 대강 잘라요. 어느 정도로 잘라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르세요. 마음대로? 네. 만약에 길게 자르고 싶으면 뭐 길게, 짧게 자르고 싶으면 짧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상추김치는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추 잎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얇잖아요. 네. 근데 그 싱그러운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탁해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른 고추에다가 물을 좀 넣고 요걸 불리세요. 이렇게 불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믹서에 가니까 고추가 단맛이 나면서 고춧가루가 덜 엉기겠죠. 그래서 꼭 요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뭘 준비하냐면 우리가 상추김치 안에 들어갈 때 요 쪽파를 이렇게 길게 한 3, 4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간 고추 하나 이렇게 해서 색깔로.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아주 쉽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제 믹서기로 가서 요거를 갈을 건데요. 이제 제가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양념장을 만들 건데 제가 로빈 네. 여름 김치에는 설탕을 잘 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왜 저번에 그런지 제가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기억이 갑자기 안 기억 안 나죠? 나죠? 왜냐하면 너무 발효가 많이 되면 맛이 굉장히 새콤한 맛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덜 하기 위해서는 설탕보다는 배. 매실청이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이런 걸 쓰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배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불려놨었는데 제가 미리 30분 전에 불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까지 생겼잖아요. 요걸 다 넣으세요. 물도 다 같이. 네네. 그래야지 이제 갈리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를 넣게 되면 좀 단맛이 난다고 네. 했죠. 양파도 넣고. 그다음에 새우젓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 2큰술 정도만.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멸치 액젓이거든요. 멸치 액젓도 2큰술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매실청이에요. 매실청도 2큰술 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숟가락 하나만 주실래요? 네. 요게 지금 밥이에요. 밥이요? 왜냐하면 양념이 엉기게 하기 위해서는 전분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쌀가루나 이런 거 가지고 죽을 쓰는데요. 여름이니까 그냥 밥이 있잖아요. 네. 한밥 가지고 이거 만드시면 굉장히 발효가 촉진돼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걸 이제 갈아요. 찬밥으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찬밥 가지고 많이 김치를 담으세요. 그래서 갈아주면 밥을 양념이 넣고 또 간단하게 또 만들어진대. 네. 이렇게 곱게 갈면 돼요. 여름에 어디 고깃집 가서 보면요. 상추 이런 거 이렇게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밭에다가. 그거 네. 따서 먹으면 맛있죠. 그쵸. 요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제가 요 대야를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좀 갖고 올게요. 전 상추 김치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희 할머니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에서는 여름에 요 상추김치 많이 잡수세요. 저는 한국에 산지 이제 10년 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잡숴 보세요. 양상추 김치는 군대 가면 요기저기 줘요. 양상추 김치. 배추김치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쪽파. 그리고 요거 고추. 그다음에 제가 늘 마늘은 따로 갈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늘. 이렇게 해서 잘 섞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밖에 없는데 간을 뭘로 맞추나요? 뭘로 맞출까요, 간을? 원래 간을 소금으로 맞추는 게. 소금으로 맞추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이색 별미김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간장으로 맞춥니다. 국간장. 그래야 훨씬 더 상추김치가 감칠맛이 나서 맛있거든요. 네. 국간장 4큰술을 넣고 이렇게 잘 섞는데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갈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거 통깨예요. 통깨를 넣고 이렇게 잘 섞을게요. 깨가 들어가니까 양념장도 더 맛있어 보이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아까 상추김치 제가 이렇게 절여놨잖아요. 네. 요거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발라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소를 집어넣어요. 우리 배추김치 할 김치소 때? 하듯이. 네. 근데 진짜 살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추는 약하니까. 네.
아, 찢어지니까.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머. 제가 좀 얌전하잖아요. 네. 할 때. 그러니까는 살살살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아니 언뜻 보면은 저기 진짜 배추김치 한 것 같아요. 그러게. 김치가 아니라. 그러네. 로빈 그 밑에 보면 요 밑에 보면은요 김치 제가 미리 만들어 온 거 있어요. 아, 네. 그거 옆에다 놓고 한번 열어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어떤 맛일까? 그냥 시원한 맛 날 것 같기도 하고.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물을 따로 넣은 건 아닌데 물이 네, 생긴 아무것도 거죠? 물 안 넣었는데 요 상추에서 물이 나와요. 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귀엽네요. 뭔가 상추가. 그렇죠. 이게 자꾸 귀엽죠. 네. 배추김치하고는 또 다른 네. 느낌이니까. 요거 로빈 한번 맛 보세요. 네. 자. 어때요? 엄청 시원해요. 시원한 맛이에요. 오. 진짜 시원. 여름에는 그 말이에요. 굉장히 별미예요. 이게. 그러네요. 아, 여름에 이제 입맛 없을 때. 상추 자체가 시원하잖아요. 그쵸. 네. 싸 먹을 때 보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죠. 예. 아, 정말 엄청 맛있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그만 이번에는요. 네. 상추전을 만들 건데요. 아까 저는 그 상추 김치에는 포기 상추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치마 상추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입으로 되어 있는 청상추를 준비를 해서 요거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아마 잡숴 보시면 앞으로는 여름에 먹는 부침개 저는 무조건 상추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싱그러운 맛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추김치 안에는요 들어가는 게 딱 요게 가장 좋아요. 저는 오징어도 좋은데 요거 요즘 새우거든요. 칵테일 새우 네, 같은데요? 칵테일 새우인데 요거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준비하시면 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요거 청양고추, 아유 매콤한 맛이 그다음에 좋죠. 홍고추 네. 넣으시는데, 자, 이제 상추김치, 그러니까 상추김치가 아니라 상추전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요게 지금 식용유거든요. 네. 식용유. 팬에 바로 안 두르고 볼에다가 먼저 하시네요, 식용유를. 식용유.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섞어요.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이에요. 야,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참기름까지 같이. 네. 이렇게 섞게 되면 우리가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발연점이 좀 낮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식용유를 넣었으니까 발연점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들기름은 우리가 전을 부쳤을 때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다 참기름을 조금만 더 섞으면 정말 더 고소한 맛이 나면서 상추전이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나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전 기름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반죽도 중요하더라고요. 바삭하게 반죽이 하려면. 엄청 중요하죠. 네. 요게 지금 부침가루예요. 그다음에 요게 감자 녹말이에요. 아, 맞아. 왜냐하면 이 상추가 약간 늘어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두 개를 섞어서 하셔야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서 요거를 살짝 걸쭉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반죽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상추와 새우를 넣고 버무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날가루가 없게끔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풀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뻑뻑하죠. 네. 요 상태가 돼야지 맛있어요. 샐러드 같아요. 샐러드. 그렇죠. 샐러드 같죠? 네. 아니에요. 샐러드 아닙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부쳐볼게요. 자, 그러면 부칠 때는 제가 뭘 하라 그랬죠? 여기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둘러요. 저 보통 하나만 쓰는 건데. 네. 그렇죠. 식용유만 쓰죠 대부분. 그걸 다 섞어서 얼마나 쓰는 것도 고소하겠어요, 포인트예요. 저렇게. 굉장히 네. 고소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부쳐주세요. 한 숟가락씩. 아, 이 소리. 그 소리. 아우 아우, 이런 맛있겠다. 장마철에 집에서 전 부쳐 먹으면 전 좋아해요? 전 엄청 좋아해요. 전 지금도 이렇게 장마를 오니까 네. 비도 많이 네. 오잖아요. 이게 좀
막걸리나 뭐 맞아. 동동주나 뭐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네, 좋죠. 로빈이 막걸리를 드실 줄 아네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 올 땐 역시 전에 뭐 막걸리죠. 네. 막걸리 하면 또 보은 선생님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얇게 붙여주는데요. 이 상추전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삭하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좀 바삭하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씩 선을 좀 드렸는데 그거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오늘 저희가 레시피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 요거 되겠습니다. 잡숴보세요. 전부터 먹어볼게요. 김치랑 상추전. 전이랑. 뭐 부추전, 파전은 많이 먹어봤는데 네. 상추전은 또 처음이네요. 상추전은 어떤 그 소스로 먹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그냥 잡수세요. 맛있다. 왜냐하면 간이 다 돼 있어요. 와, 따로 뭐 진짜 소금을 넣거나 하지 않았는데 간이 진짜 잘 배어 있네요. 간이 제대로죠. 네. 배우는 것도 아주 딱 좋은데요? 네. 새우간도 딱 맞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상추가 다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잡숴보시니까 어때요? 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상추니까 이렇게 좀 바삭바삭한 느낌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엄청 바삭하네요. 그쵸. 엄청 바삭하죠. 네. 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새우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 조화가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다른 전하는 것보다. 상추김치도 늘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요. 아삭아삭하게 살아있잖아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이 전이랑 같이 상추 김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상추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건강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거 상추김치 밥하고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다. 맛있죠? 근데 상추김치가 정말 그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게 씹자마자 시원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이 상추김치는요. 센 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약간 익혀 먹어도 더 맛있어요. 야, 이거 이건 진짜 이 계절에 딱인데요. 와. 레시피 한번 확인하시죠. 여름 김치 특집 3탄. 오늘의 메뉴는 상추김치와 상추전입니다. 먼저 생수에 굵은 소금을 녹이고 상추를 30분간 절여주세요. 절인 상추는 채반에 옮겨 물기를 빼줍니다. 생수에 마른 홍고추를 잘라 넣고 10분간 불려주고요. 불린 홍고추와 양념장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양념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 잘 섞고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줍니다. 여기에 쪽파, 홍고추, 통깨까지 넣어주면 맛있는 양념장이 만들어져요. 상추에 양념을 발라 밀폐 용기에 담고요. 냉장고에서 한나절 익힌 뒤 먹으면 맛있는 상추김치 완성! 밥 반찬과 술안주로도 일품인 상추전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상추는 1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식감을 더해줄 칵테일 새우는 소금물에 헹궈 건져줍니다. 생수와 부침가루, 감자 녹말을 함께 섞어 반죽을 만들고요. 여기에 상추와 새우,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를 잘 섞어주면 전이 더 맛있게 부쳐지는데요.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 반죽을 노릇하게 구워주면 상추전도 완성됩니다. 올여름 싱그러운 상추김치와 상추전으로 입맛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상추김치와 네. 상추전입니다. 이 상추김치 진짜 맛있네요. 저 국수 넣어서 먹어도 될까요? 네, 늘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네. 이 상추김치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 기간도 있을까요? 상추김치요. 만약에 센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생김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면 바로 잡수셔도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냉장고 넣고 하루 정도만 놔뒀다가 잡수시면 훨씬 더 간배임이 좋아서 이틀, 3일 정도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약간 익으면 국수 비벼 잡수시면 더 좋습니다. 맞아요. 네, 국수 생각 딱 나더라고요. 오늘 여름 김치 3탄까지 했는데 다음번에도 여름 김치가 또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여름 김치 4탄 나갑니다. 3탄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 예고돼 있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고요. 당분간은 그 우산 늘 들고 네.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